네, 2025년 11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찌라시가 사라졌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제대로 정치를 못한다. 이렇게 뽑았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찌라시라는 거 아십니까? 증권가에서 나오는 소식지죠. 이 찌라시의 양과 질이 매우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찌라시는 어떻게 만드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보를 할 때 그 정보원이라 그러죠. 정보관이라 그러나? 우리가 아이어라고 많이 불렀는데 이런 친구들이 모든 곳을 방문합니다. 정보기관은 당연히 가죠. 그 정보기관 말고도 동아일보나 같은 언론기관에도 옵니다. 그리고 삼성, 현대 같은 기업체도 갑니다. 그리고 민노총이니 뭐냐 사회단체도 갑니다. 왜? 국내 정보를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대한민국 곳곳을 다 가요. 시민들은 다 갑니다. 사회단체, 종교단체, 조계종, 기독교 큰 교회가 아니라 시시한 데까지 다 가서 아이오들이 정보를 갖고 와요. 그러면 그들이 갖고 온 거를 분석관들이 분석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 중에 엉터리가 있고 뭘 착 가려내요. 그리고 그거를 판단과장이 정보라고 판단해서 올리면은 이게 취합돼갖고 국정원에서 정보를 만들어서 자기네 원장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갑니다. 근데 이 중에 기업들, 이 아이오들이 누구까지 만나는가 하면 그 각 대기업들의 총수까지도 거의 만납니다. 이재용이나 정의성까지는 어렵겠지만 그 밑에 있는 세컨맨이나 서드맨까지 만납니다. 그러면 그 대기업에서는 왜 만나느냐? 자기들도 사고를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죠. 정부가 해줬으면 하는 거. 근데 이게 대통령한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야, 너희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 정보 좀 내놔 하는 것과 더불어 애로사항을 얘기합니다. 사실은 모든 기업에서는 자기네 문제를 정부가 풀어줘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의도 국회 앞에 가면은 오피스텔 많은데 거기에 각 그룹들이 방을 하나씩 얻어가지고 직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자기네들 애로사항 풀기 위한 로비를 위해서 활동합니다. 그거를 이제 관청을 상대로 한 업무라 그럽니다. 대관 중에는 대언론도 있어요. 언론을 움직일 때는 그들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국회 주변에 상주하는 사람들이 국회를 상대로 막 하는데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그걸 알아듣고 법을 바꿔주면 좋은데 그게 한쪽만으로 안 되니까 본사에서는 아이오가 오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쭉 모아서 그러니까 대관 쪽으로 해서 정치란에서 올라가는 거 이쪽에서 올라오는 거 합쳐서 이제 대통령은 종합적으로 알게 되는 거고 대통령은 또 그리고 각 부서에서 하는 일들을 또 정보 보고를 받죠. 이렇게 하니까 경찰도요. 경찰 정보 파트가 있어요. 경찰은 거기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경찰이 국정원보다 훨씬 망이 넓죠. 국가정보원은 서울시 거점은 있어요. 서울 지부는 있지만 구청까지는 그들이 나오는데 동사무소까지는 안 나옵니다. 근데 경찰은 동마다 파출소가 있죠. 그리고 순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되는 집 같으면은 수시로 거기를 정보활동을 해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희 집에 숟가락이 몇 개까지도 알죠. 그러니까 경찰 정보는 너무너무 영이 많아. 근데 그 중에 쓸데없는 정보가 많죠. 그 집에서 오늘 애기 돌이더라. 이런 것도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누구누가 모였더라. 그 모인 것 중에서 불순분자가 모이는 아주 위대한 정보도 있겠지만은 어떤 건 그냥 단순한 모임인 것도 다 올려요, 경찰은. 근데 그런 것들이 쭉 모입니다. 그리고 경찰은 별도로 정치, 경제, 사회팀을 만들어서 특히 서울경찰청 같은 경우 그게 분실로 나와 있어요. 남산 밑에도 하나 있었고 대충 그 정도. 그래서 그 팀들은 국정원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숟가락 하나까지 조사는 안 하고 대기업 총수들, 언론의 주요 기자들, 간부들 만나 쭉 합니다. 저는 한때 그분들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국정원도 마찬가지고. 그 역시 기업 총수들도 만나고 그 정보를 다 올라갑니다. 그게 이제 경찰청에서는 본청에 가게 되면은 기정이라 그러죠. 기획정보라고 하는 데서 이게 다 모아집니다. 기정에서 정리를 해갖고 올리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고유의 업무를 하는 데서 올라오는 정보가 있고
이제 순수 정보기관인 경찰과 국정원에서 올라오는 정보가 있어갖고 세 개를 비교하고 봅니다. 그거 말고 또 도하 언론들의 보도가 있죠. 그 언론 동아조선일보 어떻게 다 보겠어요. 그래서 그 언론팀에서 대통령이 봐야 될 걸 스크랩을 해줍니다. 그게 그래도 양이 이만큼이에요. 저는 그걸 대통령 거는 몰라도 장관들 걸 많이 봤는데 각 부처의 언론팀들이 새벽에 나와가지고 모든 기사 중에 자기 관련 부서 걸 막 스크랩을 막 오리고 붙이고 해갖고 만들어서 프린트해서 장관 차관 쫙 보냅니다. 그럼 장장 차관은 자기네 부서에서 올라온 거, 그 다음에 국정원이나 경찰권은 못 보겠지만 자기네 정보기관이 있죠. 군 같은 경우는 기무사에서 올라온 정보 이런 걸 다 보면서 전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직접 부대에서 올라온 것들은 또 있지만 같이 비교하는 건데 부대에서는 감추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부대의 비리를 밝히거나 이렇게 올려옵니다. 이걸 보면서 해야만 통치를 제대로 합니다. 근데 특히 국정원이 움직이는 거를 이걸 국내 정보라 그러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권 때 정보 활동 못하게 법을 바꿔버렸어요. 자, 다시 돌아가게 되면 국정원에 부탁을 하고 경찰에 부탁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정보 구하러 온 친구들한테. 그러면 그들이 보기에는 도와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도와주도록 조직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뭔가 큰 시위를 하려고 하는 노동단체에 가서 그걸 알았어. 그걸 알려줘가지고 경찰이나 뭘 통해서 먼저 막을 수도 있죠. 그리고 야당도 출입해서 야당이 뭐 하는지 다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야당하는 거를 대통령이 손바닥듯이 보고 있는 거죠. 그걸 갖고 여당이 이용할 수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을 이 민주당 세력이 공작 정치라, 공작 정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공작 정치를 막기 위해서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 활동을 중지시켰습니다. 근데 특이하게 요즘 제가 이렇게 몇몇 분들 만나서 이제 국정원은 안 오지, 그러니까 안 온대요. 근데 경찰도 안 온대. 경찰도 지금 몇몇 조직 개편을 해서 국가수사본부 만들다 보니까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자기네 고유 임무인 치안 정보 활동만 하고 대통령을 위한 정보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경찰이 모으고 국정원이 모은 정보 중에 기업에 관련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또 돈을 써가지고 얘네들 정보를 좀 박자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일정한 시간 되면은 서울에서는 국정원, 경찰, 그리고 검찰도 일부 정보 활동, 걔네들, 주요 기업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야, 무슨 정보가 있냐. 또 기업체 측에서 그때 정보를 주기도 해. 그래서 서로 정보 교환을 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업인들, 돈 투자하는 사람들, 또 대통령한테 가는, 장관한테 가는 정보를 못 본 사람도 보고 싶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한 찌라시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오랜 관행이었어요. 일부 기자들은 그 찌라시를 받아갖고 그걸 토대로 빠르게 정보 활동에서 취재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찌라시가 난무를 해서 가짜 올리는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그 찌라시가 지금 사라졌어. 줄어들단 말이야. 거의 없어요. 왜냐? 국가정보원하고 경찰이 정보 활동 안 하니까 정보량이 확 준 거야. 그리고 경찰은 보유의 치안 정보만 하니까 그건 관심 없죠. 누구 죽고 누구 사고 나고 하는 건 관심 없잖아요. 그건 경찰이 알아서 하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자기네 부처에서 올라오는 정보만 듣고 여기서 오는 정보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이 대한민국 언론을 다 보느냐? 다 볼 수도 없어요. 워낙 바빠서. 그럼 언론도 옛날에는 이 찌라시보다 정보가 딸렸단 말이에요. 그거 보고 쓰는 기자들이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기자들도 각 부처에서 나눠주는 거 외에는 별로 뉴스거리를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정보가 줄었는데 대한민국은 점점 커지는 나라라서 정보가 참 많이 발생하는데 보고되는 정보량은 없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통치의 실패가 오는 겁니다. 이걸 반영한 게 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계엄이었어요. 그가 시중에 정보 상황을 정확하게 국가정보원 정보나 경찰 정보 또 거기서 기반된 언론 정보를 충분히 인지했다면 계엄 안 했을 겁니다. 그 정보가 없으니까 그릇된 판단을 해요. 군사에서는 반드시 정보가 제일 우선, 그 정보를 토대로 작전을 짜고 작전을 짠 다음에 여기에 필요한 물자를 줄 수 있는지 군수 검토를 해서 안 되면 다시 작전 짜. 이 계속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는 매일같이 바뀌죠. 그 매일같이 정보작전 군수가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군의 3요소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보가 확 줄면은 이 작전 짜는 작전이 실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군수는 별도라 그래도.
통치에 실패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렇게 밤에 술 먹고, 자, 대통령이 술 먹고 어떡할 때 그걸 하지 마십시오 하는 여론이 분명히 올라오는데 그 여론은 대통령실에서는 못 올려요. 이 국정원이나 경찰 같은 경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고 올릴 수가 있어. 걔네들은 그게 할 여유가 있어. 그걸 토대로 언론도 오늘 대통령 매일 술 마시나 기사 쓰면 어떡을 하고 멈출 수 있는데 그 역할이 없었던 거죠.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요, 대장동 사건 항소 못하게 한 거라든지 또 김민석 총리를 통해서 종묘 앞에 개발하는 거 반대한다 이렇게 정책을 피는 것들이 정보 부족입니다. 사실은 저처럼 좌파 정권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그래 너희 정권 망해라 정보 없이 계속해라 이렇게 치고 싶지만은 이게 뭐의 실패로 오느냐? 대한민국의 실패로 옵니다. 이번에 관세 문제는 어떻게 넘어갔다고 하지만 앞으로 중국과의 문제, 북한과의 문제가 커질 겁니다. 이 국정원이나 경찰 IO들이 정보를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정보를 발생하지 않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기자인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걸 다 털어버리지만 상당한 학자들은, 공부한 학자들은 입이 무거워서 생각만 하고 말 안 해. 찾아가도 한참 지나야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제 그런 사람 찾아가서 배우는데 이 국정원 IO들이 그런 사람 찾아가서 계속 묻고 하고 친해지면 나중에 쉽게 구하잖아요. 그래서 주는 정보가 많아요. 해법이 많습니다. 그래서 숨어있는 인재도 발굴하고 하는 건데 이게 다 막혀있는 거예요. 찌라시가 줄었다라는 거는 이게 좋은 조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국정을 제대로 못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 가장 쉬운 예를 들어줄게요.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가 미리 옛날 트위터에 썼죠. 대한민국에서 숙청과 쿠데타가 일어났다는데 이런 글을 딱 썼습니다. 그래갖고 워싱턴에 간 이재명 대통령이 되게 쫄아갖고 트럼프를 만났죠. 트럼프가 막 대화하는 와중에 그때 TV도 나왔잖아요. 인텔에 따르면 뭐라고 한 건 이렇다고 질의하는 대목이 나와요. 그 인텔이 우리나라 언론은 미국 회사 중에 인텔이라고 있죠. 인텔을 번역을 못해서 인텔이란 기업인 줄 알고 그대로 했는데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많지 않았어요. 저는 알아들었어요. 인텔이 약자입니다. 뭐의 약자냐? 미국 기업 인텔이 아니라 인텔리전스의 약자예요. 인텔리전스는 뭐냐? 정보, 즉 미국의 정보기관을 뜻하는 겁니다. CIA, FBI, NSA 등 이런 정보기관을 미국은 영어로 인텔리전스인데 줄여서 인텔이라고 합니다. 인텔. 내가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거에 따르면 이러이러하던데 한국은 뭐예요? 이렇게 질의한 겁니다. 트럼프가 지금 미국을 전 세계를 들었다 놨다 하는 거는 수많은 정보기관이 주는 정보를 토대로 하는 겁니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대통령만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미국이 만든 게 CIA. 그래서 Central Intelligence. 여기서 Central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을 위한 인텔리전스 에이전시가 CIA. 우리도 대통령을 위한 정보기관으로 국가정보원이 있는 건데 그 기능을 반을 죽여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헛발질을 하고 지금 대통령이 지금 현재는 UAE 가 있고 이제 남아공 갈 텐데 국내 일자리가 문제가 되니까 이재용 등 재벌 총수를 불러갖고 국내 일자리 늘려라는 부탁을 하는데 벌써 재벌 기업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많죠. 하다 보게 되면 대통령이 의리됩니다. 아니 이재용이나 이런 사람들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영주로 있을 거고 이건 월급쟁이 대통령이니까 끝발도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올라가려면 정보기관을 통해서 지시할 수도 있어요. 이걸 못하는 거죠. 지금. 못하니까 대통령만 쩔쩔매는 거예요. 근데 이 판을 누가 만들었냐? 민주당이 만들었어. 그리고 지금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지금 미양소 게이트로 벌어진 사건 이거 풀어가려는 아이디어도 정보기관이 줄 겁니다. 정보기관은 정보 막 모아서 그중에 해법 같은 것도 같이 제시합니다. 그거 대통령이 채택하면은 자기들끼리는 잭팟 터뜨렸다. 특상보고라고 하면서 진급에 유리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해법을 찾아주는 노력을 많이 합니다. 미국 CIA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아이디어 제공을 못 받고 있는 거라고. 그냥 매일같이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하면서 아이디어 내봐 하면은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정보도 없는데 그들도 찌라시를 받거나 아니면 국정원 보고를 받아야 하는 게 없잖아요. 꼭 동아일보 논설실처럼 똑같은 사람 논설위원 모아갖고 회의하면 무슨 아이디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논설위원들이 누굴 만나고 들어야 되는데 만나지 않는 논설위원들이 무슨 아이디어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맨날 신문 보고 하니까 그 법이 그 나물인데 정보가 없으면 큰 문제입니다. 찌라시 정보가 사라졌다. 즉 이재명은 정보가 없다.
국가 지도자로서 아주 위험한 상황에 가고 있다. 그가 무너지는 건 상관이 없는데 대한민국이 흔들릴까 걱정된다. 저희 주장은 이겁니다. 감사합니다.